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의 송문배 상무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뉴 노멀 시대 제조 혁신을 위한 AI 기반 설계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신문이나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뉴 노멀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곤 하죠. 근데 요즘 모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는 다시 그런 삶의 형태를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다만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기업의 행태나 정부 정책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뉴 노멀이라는 게 현재도 진행형이고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사실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1차서부터 4차까지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변혁이었었죠. 다만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산업혁명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변화에 순응하고 어떤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개인이나 회사들은 굉장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아무리 큰 회사들도 순식간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새로운 큰 변화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우리가 이 변화를 제대로 읽고 제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성공과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 오늘 준비한 것들은 우리가 아직은 변화하는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현재의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조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조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봄직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죠. 정말 그 유명한 타임스퀘어 거리가 텅 비어 있고 경찰들만 있고 사무실은 사람이 없고 공장은 멈춰서고, 이로 인해서 모든 경제 지표들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욱더 그런 불안감들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이루어진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나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단절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경제 침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더더욱이나 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단기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더욱더 심각한 분석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나 어떤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면 그 생산은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든 부품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품들은 값싼 것들은 중국에서 또는 브라질에서, 소재 같은 경우는 호주나 다른 값싼 소재를 가져올 수 있는 곳에서 조달을 하죠. 그리고 고품질의 하이테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조달을 해서 최종적인 완성품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죠. 사실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식품 산업을 보면 개인화가 돼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포장되고 어떻게 보면 배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은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딱 맞는 산업이 됐죠. 이미 그걸 마치 읽은 것처럼 엄청난 화랑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식품들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현재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어떤 조달 측면이 어떻게 커버가 된 거고, 사실은 그 동일한 제품들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제품 개발을, 새로운 제품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거 가지고 똑같이 유통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러한 제품 개발을 훨씬 더 혁신적으로 하는 업체한테는 뒤처지겠죠. 근데 제품 개발은 우리가 어떤 수요를 조사하고 그거 기반으로 기획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설계하고 사실은 생산을 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들은 엄청난 많은 이터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사실 신제품 개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인지,
거대한 숙제로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격리돼 있죠. 자가에서 회사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품 개발하는 업무들은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가 가게에서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고 그런 툴들을 사용한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검토하면서 최종적인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의 인프라가 지원을 할 건지, 그 상황에서 데이터 보안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우리는 각 제조업체들은 모두 고유의 이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죠. 각 단계마다 절차가 있고 나와야 되는 산출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적합한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할 때는 정말 많은 다양한 스테이크홀더가 있죠. 회사 내부뿐만 아니고 지금 아까도 보신 바와 같이 글로벌하게 모든 것들이 동작되면서 제품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런 외부와의 협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같은 환경상에서 모든 것들이 세팅되어 있는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관점에서 제품 제조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 제품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는 클라우드가 지금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클라우드가 여러 가지 보안적인 측면이나 퍼포먼스 측면이나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은 활성화가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작년부터 사실은 공공에서는 더욱더 폐쇄적이었지만 상용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됐고, 그리고 현재 대기업에서도 많은 대기업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돼서 흘러갈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겠죠. 그러한 도구가 또 지원이 돼야 되고요.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존에 하던 활동들은 보완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에는 여러 가지 예측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예측되지 못한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활동하는 업무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구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도 이러한 세 가지는 저희 오토데스크에서는 그동안의 수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는 부분은 클라우드 기반의 싱글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회사 내나 집에 있는 것들이 아니죠. 어디서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나 이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클라우드는 우리가 제품을 설계하고,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메케니컬 부분도 있고 회로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설계를 하고 이것들을 디자인 검토를 하고, 검토된 것들이 정말로 엔지니어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완벽하게 검증이 되면 이것들을 가공을 해서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이 디자인부터 제조까지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클라우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우리가 그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제약 조건 때문에 못했지만 그 장점들은 사실 우리가 어디서나 접속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술들이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기술들은 항상 최신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항상 최신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제품 개발 업무 프로세스는 어떤 것들은 많은 계산과 리소스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매번 투자가 발생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컴퓨팅 파워를 필요에 따라서 적시적소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만드는 많은 데이터들이 연속적으로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클라우드의 장점들이 안에 있는 지원하는 것들이 정말로 심리스하게 엔드투엔드 통합된 디자인 프로세스를 지원하느냐는 정말 중요하겠죠. 보시는 것들은 오토데스크가 그 제품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스케치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을 개념 설계하는 툴서부터 이것들이 검증되고 나면 상세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상세 설계된 것들을 검증을 하고, 해석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검증이 되면 실제 이제 제조할 수 있는 가공과 가공이 제대로 되는지 측정하는 것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데이터 관리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프로젝트 멤버 관리도 있고 권한 관리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겠죠.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하위단은 그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기능 구조라든지 또는 디서플린 별로 폴더로 나누어서 직관적으로 친숙한 형태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만드는 아웃풋들은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콘텐츠가 관리가 됩니다. 하나의 우리가 설계는 설계 콘텐츠가 되는 것이고, 해석하면 해석에 대한 워크스페이스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대로 보여집니다. 상위에 있는 게 이제 내가 설계한 게 모델이 되겠죠. 이 설계한 모델은 하위를 보면 이 설계한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들을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얘가 어떤 어셈블리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델에서 파생된 도면은 무엇인지가 바로 직관적으로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우리가 이 모델이 완성이 되고 나면 우리가 렌더링을 통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디자인 리뷰를 하고, 또는 해석을 통해서 얘가 정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는지, 그런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결과물들과,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들, 이런 것들이 바로 모델하고 연계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3D를 통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도 보고, 실제로 그런 3D를 가지고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히스토리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나타나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때도 이런 유사한 것들은 과거의 이러한 모습을 관련된 것들을 직관적으로 봄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하면서 설계 변경이 사실은 항상 치명적이죠. 이 설계 변경이 잘못돼서 잘못된 데이터 가지고 해석도 하고 또는 생산도 하게 되면 온전히 그런 부분이 다 코스트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상에서는 설계 변경을 과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상에서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변경된 부분을 직관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각 버전마다 여기 보시면 버전 9와 버전 10이 있습니다. 각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D 화면에서는 색깔별로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변경 전과 후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삭제됐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업데이트가 됐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을 보시면 추가된 부품 리스트들이 무엇인지를 색깔로 해서 구분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 거는 삭제된,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된 것들은 노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클라우드에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면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신 이 모델이 버전 10일 때는 가운데가 얇지만 버전 9를 눌렀을 때는 전체가 동일하죠. 이렇게 클라우드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검토를 통해서 이전 버전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 버전을 바로 프로모트해서 최신본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했던 것들을 현재의 작업본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렌더링도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렌더링들을 직접 보면서 정확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멘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업들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멤버 관리도 추가나 삭제나 권한 주는 것들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석도 단순히 이제 어떤 이미지뿐만 아니고 3D 상에서도 돌려보면서 정확하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그것을 협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 같이 순수하게 제조 영역도 있지만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런 빌딩이나 플랜트 상에서 어떤 부분과 접점이 있는 것들, 제조품들이 많죠. 예를 들면 공조기라든지 또는 엘리베이터라든지 덕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구조물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설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수작업으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재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복잡해지고 빨리 해야 되고 스마트하게 돌아가야 되다 보면 이러한 변경사항들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좀 더 긴밀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요. 오토데스크는 이제 제조 부분뿐만 아니고 AC 부분, 건설, 플랜트 부분까지 사실은 CAD나 그런 CAD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토데스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제조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건설 데이터, 우리가 BIM 데이터라고 하는 그 데이터 간의 상호 디펜던시를 가져가고 상호 결합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우리가 일반 제조업체에서 납품하는 형상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스펙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설계를 하고 납품을 했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또 그런 동일한 과정들을 계속 지금까지 거쳐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제조 설계에서 이런 BIM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고 그 정확한 최신의 BIM 데이터를 통해서 기반으로 우리가 납품하려고 하는 제품을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과정들이 빨라질 뿐만 아니고 설계 변경도 줄어들고 변경이 또 정확해지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관련 쪽 제조업체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QCD 측면에서 업무 개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은 제조에서 AC 데이터를 끌어와서 정확하게 지금처럼 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AC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C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설비 데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 제조 데이터가 오지 않기 때문에 AC 쪽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배관이나 전기, 개장 쪽 데이터겠죠. 구조물들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이런 제조 데이터가 왔을 때 설계 변경이 무수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제조 데이터의 그런 디테일함과 그리고 그 건설 데이터의 디테일함이 완전히 다르죠. 건설 데이터는 자동차처럼 아주 조밀한 설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조 데이터를 끌어왔을 때, 임포트했을 때 제조 데이터 하나가 어떤 건축물만큼의 데이터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건축물 목적에 맞게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단순화시키는 것들이 EPC나 AC 쪽에서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토데스크에서는 이것들을 여러 레벨, 머처러티별로 자동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I 기반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설계는 오토데스크에서는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왔던 것들은 제너러티브 디자인, 제너러티브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하면 타겟 스펙이 있고 그리고 타겟 스펙대로 설계한 결과물을 보통은 우리가 제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산 설계를 하게 되죠. 근데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토데스크가 말하는 제너러티브 디자인과 제너러티브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그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하는 것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은 이미 어떤 바운더리를 이미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씩 빼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최적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조의 조건들을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경계 조건만 주게 되는 거죠. 거기서 다양한, 우리가 어떠한 제한 조건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애드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더 많은 디자인 대안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조 조건까지도 반영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링을 한다. 그리고 오축 가공이다. 그러면 오축 가공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결과물들을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디자인 방식과 제너러티브 디자인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전통적인 디자인 방식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 설계를 하게 되죠. 이제 여러 가지 리소스 부분이나 납기 때문에 개념 설계 아웃풋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본 설계를 하고 검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돼서 검증이 완료가 되면 상세 설계를 하고 상세 설계 또 검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품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하게 되죠. 이 재발 과정에서는 수많은 절차가 있고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와 대면 또는 비대면 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어떻게 될까요? 제너러티브 디자인의 기본 컨셉은 사람의 노하우를 DB화하고 그것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떤 학습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되겠죠. 클라우드를 이용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수천, 수만 가지의 디자인 결과물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들을 뽑아내게 되면 이것들을 이밸루에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최적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개념 설계 자체가 수많은 대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뽑아내는 것과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제한된 바운더리에서 뽑아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각각을 평가하고 평가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종 아웃풋을 뽑아내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보다는 사실은 앞단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스펙을 만들고 스펙 만든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검증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차적인 그 액티비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제조업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제조 쪽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공 조건들을 선택하게 되죠. 이 가공 조건을 선택하고 실제로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 학습된 조건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학습된 조건대로 나온 아웃풋들은 다양한 형태대로 표현이 되고 각각이 뭔지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밸루에이션을 통해서 최종적인 거 하나를 뽑아내고 우리가 가공 조건을 이미 고려했기 때문에 그거대로 네스팅이 되고 기존의 이제 재료를 최적화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공이 되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설업에서는 이러한 AI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보시는 거는 이제 토론토에 있는 오토데스크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을 이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가지고 배치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3층인데요. 저희가 구속 조건들은 접근성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노이즈라든지 또는 업무 생산성, 그다음에 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6가지가 최적적으로 선택될 수 있게끔 이제 이밸루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 결과물입니다. 그 이밸루에이션이라는 것들은 바로 이러하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조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의 조건에 맞도록 나온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제조뿐만 아니고 건설에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최종적인 아웃풋 중에 하나입니다. 각 사무실을 보시면 굉장히 밝고 그리고 각 사무 공간에서 내가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 모여야 할 때 동선이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내 사무 공간에서도 그 회의 진행하는 걸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아웃풋이 나온다는 걸 검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건설 A씨까지 지켜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상에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통합적인 환경과 그리고 다양한 예측하지 못하는 그 요구사항과 사건들에 대한 대응을 위한 AI가 결합이 된다고 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과거에 보았던 여러 가지 형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큰 성공을 거뒀던 제조업체처럼 아마도 이 더 많은 변화에서 우리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25분에 걸쳐서 새로운 오토데스크의 뉴 노멀에 있어서의 AI 기반 디자인 혁신을 말씀드렸습니다.